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교입니다. 큰인병원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보암역 4번 출구에서 700m 걸어오시면 부산 진구청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단일층으로 구성된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자분들께서 깨끗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족부를 전공한 의료진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정형외과 의사들은 무릎과 어깨 관절을 전공하기 때문에 족부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백병원 족부 전임의를 거쳐서 9년 이상 족부 관련된 질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회에서 다양한 발표를 하는 등 족부 의사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 3년간에서는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은 물론 발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무지외반증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안쪽이 돌출되게 되는 질환으로 엄지발가락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로는 전 인구의 약 2에서 4%가량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는 무지외반증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지외반증은 목의 유전에 경향을 보이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평발,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아킬레스 힘줄 강직, 또 원위 중족 관절면 각도가 과도한 경우, 제일 중족골이 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구두처럼 앞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유전적 영향은 약 50에서 80%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목의 유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머니, 할머니가 무지외반증 경우 딸에게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한 빈도가 굉장히 높고, 이와 같은 유전적인 성향이 무지외반증 환자의 발생 비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9대1로 여성에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화되면 엄지발가락 내측의 중족골의 원위부가 돌출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압박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이 더욱 진행되면 중족골이 내측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어서 관절이 빠지게 되는 아탈구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행과 관계없이 휴식 중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동반되는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은 육안으로 엄지발가락의 휘어진 정도를 통해 무지외반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서서 체중을 부하한 상태에서 촬영한 체중 부하 방사선 영상을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의 중족골과 근위지골의 중심각의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측정된 각도가 17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무지외반증에서는 신발을 신을 때 엄지발가락의 내측에 돌출된 부분에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형이 지속되면 신발 착용과 관계없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진행되는 경우 점점 엄지발가락 중족족지 관절이 본래 위치에서 빠지게 되어서 엄지발가락 중족족지 관절의 관절염이 진행되어 중족골과 근위지골의 뼈가 연골이 닳아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보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게 되고, 무지외반증 수술이 아닌 두 뼈를 완전히 고정하게 되는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심하게 변형된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인접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작은 발가락의 변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중족 족지 골각이 약 17도 변형되었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무지외반증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지외반증은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초기 단계에는 약물 및 주사 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깔창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원하지 않는 초기의 경우 통증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약물 및 주사 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및 일부 불편감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치료이긴 하지만 휘어진 발가락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가락이 휘어진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만 무지외반증 수술의 경우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바닥이 단단한 보호 신발을 신고 수일 내에 일부 보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발을 동시에 수술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두 발의 체중 부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 기간 내에서는 최소한 한 발의 보행이 조금 나아지는 1에서 2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발 수술 후 퇴원하여서 한두 달 후 보행이 편해진 후에 반대편 수술을 진행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양발 수술을 동시에 원하시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활 및 관리를 잘 하여서 양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최소 5cm 이상의 내측 절개를 통해 튀어나온 뼈를 잘라내고 뼈를 절골하여 외반증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약 1cm 미만의 작은 절개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절개가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절개를 최소화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뼈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지외반증 수술과 마찬가지로 하반신의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척추 마취는 척추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수술 후 6시간 동안 금식해야 하고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정도 누워 있는 것이 좋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저는 초음파를 사용한 허벅지 신경차단술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한 신경차단술은 매우 안전한 마취 방법으로 수술 후 금식 시간이 짧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취가 오래 지속되어 수술 후 첫날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허벅지 신경차단술을 통한 수술을 가장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척추 마취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절개가 최소화되어 수술 후 통증이 기존 수술에 비해 비교적 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2, 3일 내에 통증이 상당히 경감됩니다. 수술 직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통증 주사나 앞서 말씀드린 허벅지 신경차단 주사를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수술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바닥이 딱딱한 보조 신발을 착용 후 보행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3, 4일 후에는 보행이 더 편해지면서 퇴원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5에서 6주 후에는 일반적인 신발도 신고 조금 더 편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며 수술 후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조깅 및 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일반적으로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수술입니다. 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에 비해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 빈도도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드물게 일부 환자들이 피부에 찌릿한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보통 수일에서 수주 후에 호전되게 되며 호전되지 않을 경우 주사나 약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병증입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뼈가 잘 붙지 않거나 외반 변형 대신 내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수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발이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는 신발은 보통 둥근 모양이 많아 신발을 착용하면 신발 모양에 의해 약간 휘어져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 전에 비해 대부분은 증상이 호전되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무주해반증은 수술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후천적 요인으로 무주해반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볼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고 앞볼이 넓고 신기에 편한 신발을 신으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넓은 발볼에 편한 운동화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종아리 후방 근육의 긴장이 높은 경우 발 전방의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종아리 후방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칭이 증상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해반증은 통증과 불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채소 침습 무주해반증 수술 기법은 구멍 등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 환자분들에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부산 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 아직도 일부 환자는 서울 지역까지 올라가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저희 큰인병원에서는 수술 후 신경 차단술 등을 통해 통증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분들이 통증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진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